내가 이번 주에 든 생각이 있어요. 이번 주에 든 생각이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야. 솔직히 저는 김문수에 대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이 있고 김문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예전에 윤석열 탄핵 시즌 때부터 김문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김문수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이야기 안 했을 때부터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되게 괜찮을 거라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김문수가 당선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나는 좀 비관적이었어. 그랬는데 내가 이번 주에 갑자기 번쩍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 막 이재명 50% 나오고 김문수 막 30몇 %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저번 주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요번에 대통령 선거 누구 찍을 거예요?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저 이재명이요. 이랬어. 아 진짜. 그러니까 나처럼 솔직한 사람도 이재명 찍어야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랬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 누구 찍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재명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이러는데 김문수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무슨 히틀러 나치를 보든 그런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봐. 쟤는 극단주의자고 쟤는 매국노고 친일파고 쟤 이상한 애야. 쟤 사상가 철학 미친놈 아니야? 김문수를 개념 있니?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김문수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저 이재명이요 이런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욕을 안 먹어. 흉을 안 봐. 그리고 이준석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젊은 MZ 감성인가 보다. 힙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근데 김문수를 찍는다 그러면은 저 새끼 미친놈 저 개념 없는 새끼죠. 김문수를 찍는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여론에 왜곡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난 어떤 부분에서 있냐면 김문수를 지지하고 찍으려고 하지만 샤이한 거야.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나 이준석 찍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나 이재명 찍는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다가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 찍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때 김문수 찍을 거다 하는 사람 없어. 실제로 나 이렇게 주변에 이번에 대통령 누구 찍을 거야 물어보면은 다 이준석 아니면 이재명 찍는다 그런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야? 김문수를 찍을 거면서 김문수 찍으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까봐 이준석 찍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야. 나 스스로도 그걸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니까. 이재명 찍어야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나처럼 솔직한 사람도 거짓말을 할 정도면 이게 굉장히 김문수에 대한 표가 실제로 나오는 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다가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미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력과 서사. 내가 이거 계속 얘기하죠. 어트랙티브와 내러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이 두 개가 뛰어난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노무현 같은 사람들,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떤 그 자기의 굉장히 아웃사이더적이고 굉장히 약자이고 이런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준석이 같은 사람은 대통령 되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없어. 우리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저 약한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돼. 측은지심이 들어야지 가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 우리가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바보 노무현을 왜 좋아하고 투표를 했냐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처음에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쓸쓸한 어디 가가지고 유세차에서 사람 한 명 있는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런 모습들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딱하게 여기는 거야. 뭐 누가 대통령을 어떤 정책을 펼치고 누가 뭐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마지막에 이회창하고 붙었는데 이회창이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 그랬는데 정몽준인가 누구랑 단일화했다가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에 정몽준인가 그 양반이 지지 철회를 했잖아. 그러면서 노무현이 끈떨어진 연이 되면서 불쌍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야 바보 노무현 도와주자. 눈물 많은 사람 바보 노무현 도와주자. 이러면서 가서 도와준 거야.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나라 운영을 잘하고 잘 지키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또 딱한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박근혜를 봐도 똑같아요. 아버지 총 맞아 죽고 엄마 총 맞아 죽고 인생 팔짝 기구하고 어디 선거 요새 가가지고 칼빵 맞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서 딱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우리가 저기 박근혜에 대한 어떤 삶의 빚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우리가 찍어주자 해가지고 투표소에 가가지고 박근혜를 찍어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김문수가 바보 노무현의 그런 모습이 있어 보면 5.18 광주민주화 뭐 그런 거 할 때 그 사람이 민주화 운동한 사람인데 광주 가가지고 뭐 폐 세력이다 매국노 세력이다 독재 세력이다 막 아니 광주 민주화
민주화 운동할 때 거기 영웅이라니까? 물고문 받고 짬뽕 고문 받고 전기 고문 받고 고문 당한 사람한테 대고서 야 저 뭐 적폐 세력 뭐 독재 세력 막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김문수 아무 말 안 해. 가가지고 뭉겸하면서 막 콧물에 눈물에 질질 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준석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이크로폰 들고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독재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버린다고. 이 해결 방식이요. 이준석과 김문수와 이재명 세 명은 해결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갔어. 5.18 묘소에 참배를 했는데 독재 세력 뭐 매국노다 뭐 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어. 이준석은 여러분 저 독재 세력 아닙니다. 제가 여기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입니다. 제가 주인공이고요. 제 친구를 보러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내가 명쾌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이준석이야. 그리고 김문수 같은 경우는 그냥 가가지고 내가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배해. 참배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콧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이야. 그게 김문수야. 그냥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고 이재명은 걔네들 데리고 와가지고 고소를 하고 드럼통에 담가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세 명이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방식에 차이가 생겨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거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아, 준석이는 자기가 억울하면은 참지 않지. 김문수는 자기가 억울해도 그냥 참고 눈물 뚝뚝 흘리지. 굉장히 감성 발라더구나. 그리고 재명이는 참지 않지. 조선족 동원하고 드럼통에다가 담가버리지. 음주운전 해가지고 GTA로 밀어버리지 저 새끼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술 이빠이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GTA로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재명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야. 이 사람의 서사, 내러티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의 정책을 우리가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매력을 보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거기서 본다는 거야. 바보 노무현을 하는 거야.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거기서 참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사람들은 감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